미소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한양 서쪽에는 창녕위 씨라는 명문가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으로 사람들은 그 집 대문만 지나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쟁이 극심한 시절, 가문 내에서도 다음 가주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금음달이 구름에 가려지듯 평화로워 보이는 가문의 얼굴 뒤로 탐욕과 질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셋째 아들 위종현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형님들과 달리 몸이 허약하여 무예를 익히지 못했고 목소리도 작아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명문가의 자제가 저리 약골이라니 저런 몸으로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가문 어른들은 종현을 애써 외면했고 하인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빛나는 그 눈동자는 깊은 샘물처럼 맑으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지요. 종현은 말이 없었으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창녕위 씨 가문에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 위정유는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학문이 뛰어나 25의 나이에 벌써 성균관에서 이름을 날렸지요. 모든 어른들이 그를 차기 가주로 여기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위정호는 정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학문보다는 권세에 관심이 많았고 늘 가문의 재산과 인맥을 따지며 살았지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언제나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정우에게 막내 종현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런 약골이 위씨 가문의 피를 받았다니 부끄러운 일이로다. 정우는 종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에는 종현을 지켜주는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종인 만석 영감이었지요.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그는 종현이 어릴 적부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도령님은 남들과 다른 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아실 날이 올 것이옵니다. 만석은 종종 이런 이상한 말을 했지만 종현은 그저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맞은편 기와집에 사는 처녀 연초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현과 어릴 적부터 담 너머로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지요. 초아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종현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은 매일 저녁 서책을 정리하고 약을 다리는 일을 했습니다. 가문에서 그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종현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문 뒤편 숲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멀리서 울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종현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만석 영감, 밤마다 숲에서 북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북소리라니요. 도령님? 소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종현의 꿈속에 나타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깨어나거라. 내 안에 잠든 것을 깨워라. 어릴 적부터 들려오던 여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애절했고 때로는 다급하기까지 했지요. 종현은 이 모든 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현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였지요. 낡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주머니에는 이상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이 종현이 5살 되던 해에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령님만이 지녀야 할 물건이옵니다. 절대 다른 이에게 보여서는 안 되옵니다. 종현은 그 말을 지켜 10년이 넘도록 주머니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지녀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가문의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녕 위씨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주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재산과 권한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지요. 사랑채에는 가문의 어른들이 모두 모였고 세 형제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종현의 아버님이신 가주 어른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가문의 미래를 맡기는 날이다. 먼저 맏형 정윤에게는 가주의 자리와 함께 가문의 땅 절반이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정윤아, 가문을 잘 이끌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이어서 둘째 정우에게는 나머지 땅의 대부분과 한양의 집 몇 채가 주어졌습니다. 정우야, 내 몫이다.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정우는 겉으로는 감사하다 했으나 속으로는 맏형이 받은 것과 비교하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종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주 어른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종현이는 몸이 약하니 따로 챙겨줄 것이 없구나. 서책이나 정리하며 형님들을 잘 도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형님들은 땅과 집과 권세를 받았지만 종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 정우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고 자리에 모인 어른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막내는 쓸모가 없어. 저런 자식을 둔 것도 팔자지. 종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슬픔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체념인가. 그날 밤, 종현은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문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날 밤, 종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왔고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종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문에 남아 평생 무시당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을 되갚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종현의 머릿속에는 오늘 낮의 광경이 생생했습니다. 비웃는 둘째 형의 얼굴,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젓는 어른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아버님의 차가운 눈빛.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종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도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다. 종현은 문득 만석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령님은 남들과 다른 복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주머니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종현은 결심했습니다. 이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왜 자신이 이토록 천대받는지, 왜 만석 영감은 그런 이상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주머니는 대체 무엇인지.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와 가문의 사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중 기록을 보관하는 고방이 있었지요.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종현은 촛불을 켜고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족보, 재산 목록, 선조들의 편지. 한참을 뒤지던 종현은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노란 빛이 바랜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창녕 위씨 일대 조상 위천후의 기록. 종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가문의 시작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북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둥둥둥.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종현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도 없는 깊은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보다 더 환한 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또렷이 보였지요. 종현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자신을 불러온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종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인연을 맺은 자이니라. 오랜 세월 너를 지켜보았느니라. 제 조상과 인연을? 그렇다. 너의 피 속에는 특별한 것이 흐르고 있느니라. 그것이 깨어날 때가 되었느니라. 여인은 종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품에 지닌 주머니, 그것은 내 운명의 열쇠이니라. 이제 곧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니라. 종연은 무의식 중에 품속의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여라. 내 형제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여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될 때 큰 시련도 함께 올 것이니라.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여인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종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으나 주머니의 온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문중 기록고의 자물쇠가 열려 있다. 누군가 몰래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고 곧 둘째 형 정호가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문중 기록을 함부로 건드린 자는 가문의 법도를 어긴 것이다. 당장 찾아내라. 정호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종연이 사당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하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도령님께서 어젯밤 늦게 사당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정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증거가 확실하구나. 정호는 곧장 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연을 가문의 도둑으로 고발했습니다. 저 자가 문중의 비밀 문서를 훔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당장 잡아 가두시오. 군관들이 종연을 끌고 갔습니다. 종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따라갔지요. 관아에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문중 기록고에 침입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무엇을 훔치려 했느냐? 훔친 것은 없사옵니다. 다만 제 가문의 역사를 알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내가 무슨 연유로 한밤중에 몰래 들어갔겠느냐? 종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관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문중 기록고는 위씨 가문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옵니까? 그것이야 그렇지만 그렇다면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다만 제 조상의 기록을 본 것뿐이옵니다. 하지만 밤중에 몰래 들어간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냐. 그것은 낮에는 형님들께서 저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종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관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우의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연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종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형들은 이제 자신을 더욱 경계할 것이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만석 영감이 몰래 종연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이제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둘째 도령님께서 도령님을 없애려 하실 것이옵니다. 종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해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 영감이 다시 종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사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겠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감? 만석은 주위를 살피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이 가문의 진짜 적통이옵니다. 예, 종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적통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도령님도 둘째 도령님도 아니옵니다. 바로 도령님께서 이 가문을 이어받을 진짜 혈통이시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막내일 뿐이옵니다. 창녕 위씨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사옵니다.
가문의 첫 조상 위천우 어른께서 남기신 법도가 있사옵니다. 만석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위씨 가문의 상속은 나이나 총애가 아니라 특별한 혈통의 표식을 지닌 자가 받는다고 적혀 있사옵니다. 혈통의 표식이라니요? 도령님께서 품속에 지니고 계신 주머니 말씀이 옵니다. 그 주머니는 위천우 어른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진짜 적통만이 열 수 있다고 전해지옵니다. 종현은 황급히 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에는 복잡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다만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만 알 뿐이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도령님. 소인이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 여겨 숨겨왔사옵니다. 종현은 어지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적통이라니, 평생 버림받은 막내가 사실은 가문의 진짜 주인이라니. 그렇다면 형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첫째 도령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그래서 도령님을 멀리하셨을 것이옵니다. 만석의 말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지, 왜 형들이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는지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까봐 종현은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주머니는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담 너머로 연초아가 종현을 불렀습니다. 도령님, 잠시 나오실 수 있으신지요? 종현이 뒷문으로 나가자 초아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약초와 떡을 좀 넣었습니다. 요즘 도령님께서 많이 수척해 보이셔서요. 초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동자였습니다. 감사하오. 도령님,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가문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던데요. 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오. 종현은 초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가문의 비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초아는 놀란 표징으로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령님께서는 큰 위험에 처하신 것 아니옵니까? 그럴 것이오. 도령님, 도망가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 가문을 떠나시면. 아니요. 이제 도망갈 수 없소. 진실을 밝혀야 하오. 종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아는 그런 종현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약해 보였던 종현에게서 지금껏 보지 못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도령님 편이옵니다. 종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주머니의 문양을 해독할 수 있겠소? 초아는 어릴 적부터 할머님께 글과 그림을 배웠고 특히 옛 문양을 읽는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아는 주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문양을 살펴보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무당들이 쓰는 부적 문양입니다. 무당이라니요? 예, 그것도 아주 높은 경지의 무당이 쓰는 문양이옵니다. 귀신을 부리고 운명을 다루는. 초아의 말에 종현은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만석 영감이 다시 찾아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씨 가문의 첫 조상 위천우 어른께서는 사실 무당 출신이셨사옵니다. 무당이라니요? 그렇사옵니다. 어른께서는 귀신을 부리는 능력이 뛰어나셨다고 전해지옵니다. 그 힘으로 나라를 도와 큰 공을 세우셨고 그 공으로 양반의 신분을 받으셨사옵니다. 종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다니. 하지만 그 힘은 위험했사옵니다. 잘못 쓰면 화를 불러올 수 있었지요. 그래서 위천우 어른께서는 그 힘을 봉인하셨사옵니다. 그 봉인이 바로 도령님께서 지니신 주머니옵니다. 그 안에는 위천우 어른의 혼령과 연결되는 힘이 담겨 있사옵니다. 만석은 종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님만이 그 봉인을 열 수 있사옵니다. 왜냐하면 도령님께는 위천우 어른의 피가 가장 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북소리가 들렸는지, 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가문의 적통인지. 종현은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종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형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하인들도 그 변화를 느꼈지요. 막내 도령님이 예전과 다르신 것 같습니다. 눈빛이 무섭기까지 하십니다. 초아는 종현의 곁을 더욱 자주 찾았습니다. 담 너머로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도령님, 무섭지 않으신가요? 무섭소. 하지만 두려움에 숨어 있을 수는 없소. 종현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아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령님. 만석 영감은 종현에게 조상의 전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위천우 어른께서는 임진왜란 때 귀신 군대를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셨다고 하옵니다. 귀신 군대라니요? 죽은 병사들의 혼을 불러 싸우게 하셨다고 전해지옵니다. 그 공으로 선조 임금께서 큰 상을 내리셨지요. 하지만 그 힘에는 대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을 부를 때마다 어른의 생명력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어른께서는 그 힘을 봉인하고 자손들에게 경고를 남기셨지요. 종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가문을 이끌 자격이 있을까? 밤마다 숲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점점 커졌고 꿈속의 여인도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느니라. 다만 내가 믿지 못할 뿐이니라. 종현은 점점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던 겨울이 왔습니다. 둘째 형정호는 이제 공공연하게 종현을 위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이 가문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정호는 한양의 서인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위씨 가문은 노론에 속해 있었지요. 정호는 서인 세력의 힘을 빌려 종현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 자는 가문의 비밀을 팔아넘기려 한 역적입니다. 증거가 있소. 곧 만들겠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 영감이 급히 종현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큰일이옵니다. 둘째 도령님께서 자객을 보낼 것이옵니다. 자객이라니요? 서인 세력에서 보낸 자들이옵니다. 오늘 밤 도령님을 해치려 한다고 하옵니다. 종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께서는 물러나 계시오. 하지만 도령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사내가 담을 넘어 종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습니다. 대신 만석 영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어디 계시냐? 모르겠소. 여기 계시지 않소. 자객들은 화가 나서 만석을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늙은 만석은 그들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영감님. 종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는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다니. 종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위엄이 있었지요. 자객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를 죽이고 큰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종현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종현은 주머니를 높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빛이 더욱 강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러가라. 종현의 명령에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종현은 쓰러진 만석을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십니까? 도령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만석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종현은 급히 약을 구하러 갔지만
만석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영감님, 버티십시오. 도령님. 이제 도령님 혼자 힘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소희는 도령님을 지켜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사옵니다. 만석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종현은 만석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그날 밤 종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혼자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만석 영감의 장례를 치르던 날, 초아가 종현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제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초아는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남기신 책인데 옛날 무당들의 기록이라고 하십니다. 종현은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위천우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천우는 귀신을 부리는 큰 무당이었다. 그의 힘은 막강했으나 그 대가 또한 컸다. 그는 자신의 피에 귀신의 피를 섞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모두 귀신을 부릴 수 있는 혈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이 힘은 위험했다. 잘못 쓰면 자신의 혼까지 귀신들에게 빼앗길 수 있었다. 그래서 위천우는 특별한 봉인을 만들었다. 그의 진짜 혈통만이 그 봉인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종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피 속에 귀신의 피가 섞여 있다니. 도령님, 이것이 바로 도령님께서 지니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초아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종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종현은 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주머니의 문양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인을 풀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아마도 조상님의 혼령과 연결되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대가는 무엇이오? 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명력을 잃으실 것이옵니다. 조상님처럼요.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만석 영감의 원수를 갚기 위해 봉인을 풀기로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다음 날 아침 가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청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청 정윤이 밤마다 사당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현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사당 근처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윤은 주위를 살피고는 사당 뒤편의 바위를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머니와 똑같이 생긴 주머니였습니다. 형님께서 저것을... 정윤은 그 주머니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봉인을 풀 수 있다. 그러면 위천우의 힘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종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청이 조상의 부적을 훔쳐 가문을 뒤집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막내를 이용했다. 저 어리석은 놈이 진짜 부적을 가지고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겠지. 정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정우는 그저 허수아비였을 뿐이다. 진짜 위협은 막내였다. 하지만 이제 곧 저 녀석도 사라질 것이다. 종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한 것도 모자라 조상의 힘을 훔쳐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우가 한 모든 짓이 사실은 정윤의 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에게 막내를 괴롭히게 한 것도 나였다. 자객을 보낸 것도 나였다. 정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착한 형님이라 생각하지.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종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우가 아니라 정윤이었던 것입니다.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진짜 주인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윤은 가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막내 종현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모두 모였고 정우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종현이 몰래 조상의 유물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역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윤은 거짓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종현은 서인 세력과 손을 잡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장 가문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어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윤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막내를 불러오너라. 종현이 사랑채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종현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정윤이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종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 문서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무엇이라? 감히 내가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형님께서 지난 밤 사당 뒤편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간 정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님께서 조상의 부적을 훔쳐 가문을 뒤집으려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막내 놈이 미쳤구나. 정호가 소리쳤지만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종현아, 증거가 있느냐?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형님께서 가짜 주머니를 가지고 조상의 힘을 훔치려 하시는 것을요. 정윤은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내가 무슨 증거를... 그렇다면 형님, 지금 형님 품속의 주머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른들이 일제히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아, 보여주거라. 아니, 그것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어른이 정윤의 품을 뒤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형님께서 훔친 조상의 유물입니다. 종현은 자신의 주머니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진짜 부적이고 형님이 훔친 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조상의 힘을 훔치려 하셨습니다. 가문 회의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정윤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정윤, 내가 감히 조상을 모독하다니. 당장 벌을 내려야 한다. 어른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 정윤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맏형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런 약골 막내가 가문을 이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을 보겠다. 가문 회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윤은 종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종현은 피하려 했지만 정윤의 칼은 빨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현의 주머니가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정윤의 칼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종현은 주머니를 높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더욱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손이여, 이제 내 운명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느니라. 그것은 조상 위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봉인을 푸는 것은 내 선택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내 생명을 대가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종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석 영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무시한 형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조상님,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종현은 주머니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아, 하지 마라. 초아가 사랑채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소. 이것이 제 운명이오. 종현은 마지막 끈을 풀었습니다.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빛이 터져 나오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종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나왔고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이것이 조상의 힘. 종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상 위천우의 홀령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둬라. 종현. 초아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종현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당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형체들이 사랑채를 둘러쌌습니다. 가문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조상들이시다. 조상들의 홀령은 정윤을 가리켰습니다. 저 자가 가문을 욕되게 했도다. 벌을 내려야 하느니라. 정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상님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현은 천천히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른들께 청하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가문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이제 모두에게 말하겠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현이가 이 가문의 진짜 적통이 맞다. 위천우 어른의 혈통은 종현이에게 가장 진하게 흐르고 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숨겼다. 왜냐하면 귀신을 부리는 혈통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가문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현이를 일부러 천대했고 정윤이를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정윤이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종현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우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윤, 너는 가문의 법도를 어겼다. 가문의 어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조상을 모독하고 동생을 해치려 했으며 가문을 위험에 빠뜨렸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 내 벌은 가문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다. 정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형님, 종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종현은 정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정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종현아, 미안하다. 형님, 이제 가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채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이어서 정우의 차례였습니다. 둘째도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마청님께 속았을 뿐입니다. 벌보다는 용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정호는 종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현아, 형이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종현은 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조상들의 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손이여, 잘 해냈느니라. 위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문을 이끌어 가거라. 하지만 명심하여라. 힘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조상님. 그리고 위천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혈통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조상님. 다만 이 힘을 남용하지 마라.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쓰거라. 그러하겠습니다. 조상들의 홀령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천우가 말했습니다. 자손이여, 잘 살 거라. 빛이 사라지자 사랑채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종현의 몸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봉인을 푸는 대가로 생명력을 많이 잃은 것이었습니다. 종현 도령님. 초아가 달려와 종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오.
종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일제히 종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종현이 이 가문의 가주이니라.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종현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봉인을 푸는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명력의 대부분을 잃어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초아는 밤낮으로 종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령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고맙소, 초아. 종현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오. 도령님. 초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숲에서 다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종현은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초아가 놀라며 말렸지만 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봐야 하오. 조상님께서 부르고 계시오. 종현은 비틀거리며 숲으로 향했습니다. 초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흰옷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자손이여 왔구나. 조상님.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느니라.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만석 영감님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손이여, 너는 훌륭했느니라. 하지만 아직 내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종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마. 위천우가 숨겨둔 진짜 비밀을 말이니라. 순간 종현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위천우가 왜 귀신을 부리는 힘을 얻었는지, 왜 그 힘을 봉인했는지, 그리고 왜 특정 혈통만이 그 힘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상님께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신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군요. 그렇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귀신들과 계약을 맺었느니라. 그 대가로 나와 내 자손들은 귀신의 피를 물려받게 되었느니라. 하지만 이 힘은 위험했느니라. 잘못 쓰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 수도 있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봉인을 만들었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손만이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했느니라. 종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여, 너는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였느니라. 조상님,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힘을 주마. 내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상님께서 괜찮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느니라. 다만 홀령으로 남아 자손들을 지켜왔을 뿐이니라. 이제 내 역할도 끝났느니라.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나는 편히 쉴 것이니라. 여인은 종현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종현의 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잃었던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잘 살거라, 자손이여. 그리고 이 힘을 현명하게 쓰거라. 여인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조상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진정으로 평안하니라.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종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초아가 종현을 부축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그렇소. 이제 정말 괜찮소. 종현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숲을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종현은 정식으로 창녕위 씨 가문의 가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온 가문 사람들이 모였고 조정의 관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창녕위 씨 제23대 가주 위종현을 추대하노라. 모두가 절을 올렸습니다. 종현은 의젓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무시당하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문을 이끌 책임 있는 가주였습니다. 둘째 형 청호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가주님,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시오, 형님. 이제 우리는 함께 가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종현은 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께서 가문의 재산 관리를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주님. 종현은 가문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인들을 공평하게 대우했고 가문의 재산을 백성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시오. 병든 이들을 위해 약방을 세우시오. 종현의 명령에 따라 가문은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녕 위씨 가문을 칭송했습니다. 위 가주님은 참으로 어진 분이십니다. 하늘이 내리신 복이십니다. 하지만 종현은 조상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는 깊이 간직하고 오직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초아가 종현을 찾아왔습니다. 가주님, 제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초로아, 나에게는 그냥 종현이라 불러주시오. 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님, 초아는 부끄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현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예, 나와 함께 이 가문을 이끌어 주시겠소? 내 곁에 머물러 주시겠소? 초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가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복했고 가문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만석 영감의 묘 앞에서 종현은 술을 따랐습니다. 영감님, 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영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는 다른 복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만석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현은 가문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의로운 일을 했으며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주머니를 꺼내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조상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주머니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현은 훌륭한 가주로 이름을 날렸고 초아와의 사이에서 자식들도 얻었습니다. 창녕 위씨 가문은 다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세나 재산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으로 번영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종현은 사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상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용한 사당에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종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종현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요. 사당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네, 곧 가마. 종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조상님, 이 힘은 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현은 결심했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혈통은 저로서 끝내겠습니다. 제 자식들은 평범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가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종현은 놀라 주머니를 꺼내 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손이여,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니라. 조상님? 운명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라. 내 자손 중 누군가는 이 혈통을 이어받을 것이니라. 종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 두려워 마라. 그 아이도 너처럼 현명하게 이 힘을 쓸 것이니라.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종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현은 주머니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사당을 나서는데 초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아니요. 그저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을 뿐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막내에서 가주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종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권력과 탐욕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밤이 깊어졌습니다. 종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됩니다. 조상님. 하지만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은 계속된다고. 혈통은 이어진다고.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자손이 이 힘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아이도 제대로 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달빛이 종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위종현은 평생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찾아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고 약함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진짜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참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의 특별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